안녕하십니까. 영상 이민수기 33회. 오늘은 유럽에서 최초로 침술 분야의 논문을 통해서 의학 박사 학위가 수여된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 의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그 여자 스페인 외과 의사 조귀연 양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조귀연 양의 그 가족이 네덜란드 튤립 공원에 여행 갔다 온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사진은 여기 마드리드 국립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 발표를 마치고 여러 교수님들과 심사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한 사진을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각 병원에서 또 각 의과대학에서 선발된 그 교수님들 또 병원의 그 의사 선생님들이 논문 심사위원으로 오셔가지고 오전 내내 발표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거쳐서 이제 논문 발표가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기념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심사위원이나 그 교수님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낯익은 얼굴이 많이 있네요. 왜냐 하니까 저희 진료실에 많이들 그 오셨었던 분이고 가족들과 함께 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진료받으러 오셨던 그런 분들이 아주 많이 낯이 익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나와서 복도에서 현관에서 기념 촬영을 한 거고요. 논문 발표 당일날 찍은 사진입니다. 이 마드리드에 있는 의과대학은 스페인에서는 이제 최고의 의과대학으로 한국에서 얘기하면은 이제 서울의대 같은 그런 의과대학이고 이 의과대학 소속 부속 병원이 마드리드에 이제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파스 병원, 프린세사 병원, 그 다음에 뿌에르타 데 이에로 병원, 이렇게 3개의 병원을 부속 병원으로 가지고 있죠. 3 병원 역시 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규모나 모든 설비에 있어서 참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그런 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오늘 박사 논문을 발표한 조귀연 양의 그 시부모님하고 시어머님, 시아버님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쪽 사진은 지금 사진은 이제 저희 가족이 되겠습니다. 조귀연 양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처가 되겠습니다. 꽃을 가지고 지금 식장에서 들어가려고 그러고 있고 그 옆에 계신 부인 아줌마는 이제 그 외숙모가 되겠어요. 조귀연 양의 셋째 외숙모. 그 사진을 찍고 계시는 남자분은 막내 외삼촌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술 선생님으로 평생 근무하시다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셔가지고 요즘은 아주 한가로이 좋은 시절을 맞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우토노마 의과대학의 부속 건물이 되겠어요. 부속 학교가 조금 마드리드에서 이제 조금 나가가지고 한적한 곳에 교정을 크게 지었는데 그 새로 지은 교정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보니까 지금 사진 찍는 분의 부인 막내 외숙모님께서 꽃다발을 가지고 축하차 나오셨습니다. 자, 이제 식장에 들어왔는데요. 2년 동안에 박사학위를 받았던 논문이 이제 통과돼서 학위 수여를 하는 분들과 그 친지, 가족들이 전부 이렇게 모여서 학위 수여 식장에 지금 다 들어와 계십니다. 강연장이 뭐 제법 크고 실내에 강당이 돼가지고 아주 그 공기도 깨끗하고 교외로 또 나가서 조금 벗어나니까 교통도 한산하고 분위기는 아주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자연의학이나 뭐 이런 현대의학도 교육시키는 그런 학교들은 조금 이제 시내에서 많이 벗어나서 이렇게 크게 널찍널찍 교정을 꾸미는 이런 것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정면에는 지금 이 사진에는 이제 저희 가족, 지금 조기현 양의 이제 남편,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사위가 되죠. 사위가 되는 세르히오, 의사 세르히오, 심장과 전문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장에 나와 있고, 이번 논문을 쓸 때에 그 통계 수치를 처리하는데 통계 작업을 많이 도와준 아주 귀재가 되겠어요. 제가 사위 자랑을 하나 하자면은 유럽에서 심장과 전문의 그 경시대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경시대회에서 어린 나이, 약관의 나이로 뭐 1등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요즘 조금 더 귀엽게 보고 있죠. 다시 식장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곧 이어서 이제 학위 수여식이 시작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예의상 프로토콜로로 하는 절차들은 이제 다 사진을 뺐고요. 그 수상하는 장면 그것만 제가 몇 장 올렸습니다. 스페인에서도 이제 의사들이나 대학 교수님들이나 병원에서도 이 침수를 상당히 말하자면은 수준 있게 그런 각도에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현대의학적인 현대의학을 하는 의사들의 그런 과학적인 사고방식에서도 침술의 효과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 논문들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일을 하면서 의사들한테 진료도 물론 했지만은 의사들이 이제 좋은 효과를 많이 보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의사들이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실험 데이터를 한번 내보자 해서 이제 협동 진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협동 진료는 얼굴에 그 신경통 있는 거, 안면 신경통, 3차 신경통이라고 하죠. 네우랄기아 데트리 헤미노 이렇게 얘기합니다. 3차 신경통, 얼굴에 이제 그 신경통이 있어서 아픈 거. 그 다음에 아르트로시스 데 만디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악 관절의 그 관절염, 관절통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진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진료원에서 저희 법인 진료원에서 협동 진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여기 마드리드 의과대학 병원의 부속병원인 프린세사 병원,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남에 있는 오래된 고급 병원이 되겠어요. 그 병원에서 이제 환자를 저희들한테 보내가지고 저희가 치료를 이제 맡아서 병원으로 다시 보내는, 치료가 완치가 되면은 병원으로 다시 보내는 그런 특징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논문 발표 때 발표를 해서 그때 주제는 이제 3차 신경통, 안면 신경통과 하악 관절염, 하악 관절통에 대해서 이제 침술 치료, 하악 관절통에 대한 침술 치료, 이것이 이제 주 제목이 되겠고요. 부제목은, 논문의 부제목은 침술의 치료와 플라세보라고 그러는데 그 심리적인 어떤 효과, 침술의 치료 효과와 심리적인 효과와의 그 관계,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그것을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제 의사들이 알기 쉽게 그렇게 이제 자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그 치료를 한 것을 보면은 치료 과정은 이제 쭉 나중에 이 화면이 끝난 다음에 제가 오늘 33회를 맞이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정의, 원인, 그 다음에 치료 효과 이런 순서로 오늘 33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조기현 양이 박사학위 수료증을 받고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남편 저의 사위죠. 세르히오 의사 같이 이제 끝나고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쓰기 위한 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4, 5년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의사들한테 진찰을 받아서 이제 진료 의뢰가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보름 최대 치료 횟수는 이제 15회를 기준으로 해서 저하고 제 큰딸 조기현 양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기념 촬영을 한 사진이네요. 그래서 15회를 이제 최대한 치료 횟수로 해서 실험을 하게 됐죠. 실험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협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날은 스페인에서 이제 처음으로 침술 분야의 박사 논문이 나온다 해가지고 사실은 그 많은 보도진이란다든가 거기에 참석한 그 의료진들 또 의료 잡지, 의학 잡지사에서 아주 많은 관심들을 보였어요. 이것은 이제 셋째 외삼촌, 다섯째 외삼촌, 저희 그 처가에 형제들이 좀 많습니다. 예. 다시 가족들 기념사진이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금 박사학위 수료를 하고 지금 약 7개월이 이제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이 유럽 의학 잡지에서 기사를 좀 써달라는 그런 의뢰가 계속 와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한 질병의 치료 효과를 거뒀다 하는 것보다도 이제 침술이라는 그 동양의 의학을 이런 그 유럽에서 최고의 의대에서 최고의 그 병원에서 논문 심사위원들이 아주 그 좋게 칭찬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새로운 어떤 그 각성제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이 의학계에서 그쪽으로 분위기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유럽에서 특히 스페인에서 이 침술에 대한 이 관심이나 이런 그 연구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사진을 계속 보고 계십니다. 네. 시댁 부모님하고 이제 친정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학교는 이제 현대식 건물로 돼가지고 아주 실용적이고 천장도 높고 안에 공간도 널찍널찍하고 아주 그냥 시원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아메리카 대학교 같이 그렇게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유럽에서도 실용적인 것을 많이 따져서 이렇게 건물들을 짓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날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서로들 뭐 다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끼리 기쁜 날이고 축하들을 서로 하고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박사학위를 침술 분야로 침술을 주제로 해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이 저로서는 사실은 참 감격스러웠죠. 제가 여기 처음에 와가지고 84년도에 바르셀로나 의과대학에서 저한테 박사학위 논문을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40페이지 A4 용지 40페이지 논문을 하나 써주면은 자기네들이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바르셀로나 의과대학에 침구학 교수로 초빙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바르셀로나는 습기가 많아가지고 저는 뭐 바르셀로나 그러면 뭐 아주 안녕하셨습니까? 영상 이민수기 33회 지난번에 11회 때 보너스 회라고 해가지고 뭐 처방 그 뭐 조금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제가 즐겨 쓰는 처방을 말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22회 때 또 제가 처방이라 그래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좀 써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33회를 맞이해서 박사학위, 의학 박사학위, 침수를 주제로 해가지고 침술 부분에서 스페인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수여한 그 사진들을 쭉 봤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까 스페인의 그 마드리드 의과대학 아우토노마라 그래요. 아우토노마 의과대학에서 병원을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속병원. 그래서 라파스 병원, 거기에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 축구팀이 거기 있었죠. 바로 옆에. 레알 마드리드 축구구장이 있었던 바로 옆에 있는 병원.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의 이제 지정병원이 되겠어요. 그 라파스 병원. 그 다음에는 이제 프린세사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이 마드리드에서는 이제 최고의 그 뭐라고 할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서울의 그 강남역 있는데, 그쪽 동네와 같은, 그렇지만은 그 옛날 그 고풍을 자랑하는 살라망카 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마드리드 안에 살라망카 동네에 거기 이제 프린세사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은 이제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아주 그 진료를 정성스럽게 잘하는 병원으로 이제 유명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뿌에르타데이에로, 저희 집에서 이제 아주 가까운데 여기서 신호등 2개만 이렇게 건너가면은 이제 뿌에르타데이에로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은 뿌에르타데이에로, 그 대사님들 많이 사시는 동네 바로 옆에 있어요. 대사님들 많이 사시는 동네. 또 이제 스페인에서는 그 유명한 사람들 많이 사는 동네로 알려져 있죠. 거기에 있는 병원, 뿌에르타데이에로 병원, 거기까지 해서 이제 3개의 부속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린세사 그 병원에서 이제 외과 의사들이 치료를 받으러 오게 됐어요. 한 번은 그 두경부 외과 그 과장님을 하고 계시는 참 여기서 유명한 그 외과 선생님이 수술 도중에 목이 뻣뻣해진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목이 뻣뻣해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그런 그 증세가 있으셔가지고 수술 도중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상태가 이런데 수술을 할 수 있느냐? 못한다. 치료를 받으러 와야 된다. 그래서 수술 도중에 택시를 타고 치료를 받으러 온 적이 있어요. 그 침구사가 볼 때는 이제 간단하죠. 그 이제 뒷목 부위가 이제 뻣뻣하고 긴장과 혈압이 올라가고 피곤이 이제 쌓여가지고 그런 거다 이렇게 봤을 때는 침구사들이 볼 때는 그 목 뒤에다 7번 경추 있는 부위에다가 사열을 합니다. 부항을 붙여가지고. 여러분들 뭐 부항은 뭔지 다 아시잖아요. 그 이제 거기다가 삼릉침이라고 그래가지고 삼릉침이 아니래도 그냥 뭐 침, 바늘 뭐 뭐든지 다 좋습니다. 그냥 깨끗하게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통통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침을 찌르는 거죠. 피부에다가 약간씩 구멍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항을 딱 붙여가지고 쭉 빨아당기면 이제 피가 나죠. 그렇게 해서 이제 3개. 그건 이제 침구사들은 이제 대추짜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혈자리로는 대추.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견정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세 개 부항을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 제가 그 인형이 있는데 인형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대추 그렇죠? 대추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견정 여기 양쪽에 견정 여기다가 부항을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를 여기다가 침을 콩콩콩콩 해가지고 부항을 붙여서 피가 조금 나오면은 여기에 이제 목 뒤에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거나 긴장이 돼가지고 피곤이 쌓여가지고 이런 그 경항통이라고 그러죠. 목이 뻣뻣해지고 아픈 거. 네, 그런 것이 이제 뭐 즉석에서 좋아지죠. 즉석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아주 유명한 병원에 유명한 의사로 있었지만 이걸 모르니까 모르다 보니까 이제 뭐 맨날 아스피린 먹고 예, 아스피린 매일 하나씩 먹는데요. 예, 피가 묽어지라고. 그것도 뭐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피만 묽어진 게 아니고 그 긴장이 쌓여가지고 여기서는 텐션이라고 그래요. 그냥 뻐근하게 사람이 항상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 대수술 하느라고 예? 뭐 수술을 4가지를 한꺼번에 한대요. 그러니까 뭐 긴장되겠죠. 그리고 14시간씩 수술을 계속 한대요. 다른 것보다도 제일 좀 고통스러운 거는 화장실을 못 가기 때문에 그게 제일 고통스럽답니다. 화장실 못 갈 거 뭐 있어요? 그냥 수술실에서 그냥 실리하면 되죠. 환자는 누워 있겠다 뭐 실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게 또 잘 안 되는가 봐요. 하여튼 그 화장실 못 가는 게 제일 고통스럽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화장실 가는 거가 고통스럽다. 그걸 참고 해야 된다. 그러면 방광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뭐 치료 같은 거 좀 얘기할 수 있잖아요. 33회니까. 방광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방광이 오줌이 차고 긴장이 되고 소변을 못 보고 그러면은 힘들겠죠. 방광에 무리를 받으면은 이 뒤에 방광경, 이 눈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이 방광경,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이 방광경이 어디로 이렇게 가고 있나. 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거 청명혈,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 등으로 쫙 이렇게 내려옵니다. 목으로 해서 쫙 내려가죠. 해서, 궁뎅이에서 발까지 쭉 이렇게, 허벅지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방광경이 영향을 주는 그런 몸의 부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눈도 뻐근하고 침침하지만은 머리도 땡하고 목은 이제 뻣뻣하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왜냐? 방광이 무리를 받으면은 방광경에 그 무리함이 걸린다. 그겁니다. 그게 경락이라는 건 그 뜻이에요. 만약에 간경이다 그러면 간이 나쁘면은 간경락이 있는, 간경락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간이 있는 부위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생식기 부분으로 해서 허벅지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엄지발가락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이것이 이제 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에 이상이 있다던가 허벅지 안으로 무릎 안쪽으로 이상이 있다거나 생식기 질환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여기 치골이라고 그러죠. 푸비스라고 그러는데 이 치골이 아프다거나 뻐근하다거나 아니면 이 옆구리에서 이 간이나 쓸개가 있는 부위, 이 부위까지 뭔 증세가 있다. 뭐가 아프던가 뻐근하다든가 결린다든가 등등의 증세가 있을 때는 간에 어떤 이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그거죠. 친구학에서는 이게 경락학설입니다. 경락학설.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과장 선생님이 두경부 외과 과장 선생님이 수술을 하다가 수술 도중에 전화를 한 거예요. 응급실에서. 물론 이제 제 큰딸이 그 두경부 외과 막실러 파시알이라고 그러는데 막실러라는 거는 이 턱 부분, 이 부분, 파시알은 이 얼굴 부분. 그래서 이제 두경부 외과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이제 전문 의사 과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같이 수술실에 있다가 이 양반이 딱 이러고 있다가는 뭐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뻣뻣하게 있어가지고 제 큰딸 이름이 이제 규현입니다. 규현.
그래서 여기서는 귀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귀. 그러니까 이제 제 딸이 웬일이냐고 이제 그랬을 거 아닙니까? 수술 같이 이렇게 도와주면서 하다가 그래 나 지금 이렇게 목이 뻣뻣하고 움직일 수가 없는데 너의 아빠가 어떻게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나?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아이 전화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수술실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당장 택시 타고 일로 오라고. 한 30분만 시간을 내면 되니까 빨리 오라고. 그냥 그때 당시는 이제 저도 시내에서 있을 때니까 뭐 같은 시내에서 택시 타면 뭐 한 10분? 뭐 그렇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 오면 뭐 당장 뭐 진단할 게 뭐 있습니까? 맥 보고 아이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 뻔할 뻔짠데. 예. 뭐 그렇다고 치료비 많이 받으려고 치료비 불려가지고 뭐 받을 그런 경우도 아니고 그런데 뭐 침만 따딱 넣어서 치료해 주면 되지 뭐. 그래서 그거는 맨날 보는 질환이거든요. 그거는 변호사들이 이제 많고 사업하는 사람들, 사장님들, 뭐 외상값 안 주는 고객 많은 사장님들이 이제 그런 일 많죠. 또 은행빚 많이 얻어가지고 건축업 하시는 건축업자들 이런 사람들 이런 병 많아요. 그럼 뭐 뻔한 거 아니에요. 턱턱턱턱턱 해가지고 부항 3개 딱 붙여놓으면은 어떠냐 그러고 요렇게 왔다가 인사도 못하고 있다가 어떠냐 그러고 어떠냐 괜찮은 것 같다고 요렇게 살살 돌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낫는 거 아닙니까? 이 양반은 쇼킹한 거예요. 쇼킹. 예. 쇼크 먹었어요. 그렇게 뭐 진맥도 안 하고 혈압도 안 재고 뭐 아무것도 뭐 환자 카드도 안 쓰고 그냥 디립다하기 예? 누라 해가지고 그냥 통통통 대서 부항 같은 거 3개 붙이니까 예? 어떻게 나쁘게 보면 진짜 돌팔이 같으죠 이거. 뭐 치료 전 단계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저기 뭐 사무실 가가지고 돈 내고 오란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없고 말이죠. 너무 좋죠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딱 좋아졌어요. 이 양반이 이제 쇼크를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딸이 이제 왔습니다. 딸을 데려왔어요. 딸이 2년간 위염이 있는데 밥을 먹으면 토하고 배가 아파요.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는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건 뭐냐?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뭐냐? 의사 선생님들 이 프로 보시면은 그런 환자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이제 해드리겠다는 거죠. 위경, 우리 친구사들은 그 경락을 얘기합니다. 이거 피곤해요. 맨날 경락 갖고 먹고 살아야 되고 경락 갖고 말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검사 소견을 갖고 얘기하죠. 맨날 피 검사는 어떻다, 뭐 배양 검사는 어떻다, 분석 검사는 어떻다, 엑스레이 검사는 어떻다, 모험 검사는 어떻다, CT 촬영은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그렇게 해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치료 계획이 성립이 되고, 치매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제가 치매는 물론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 있지만은 치매에서는 그렇게 뭐 그런 데 의존하지 않아요. 뭐에 의존하느냐? 경락에 의존합니다. 경락. 그러면 위가 아프다. 그러면 이 환자가 이 딸내미가 지금 아주 유명한 외과 의사 선생님의 딸내미 17살 먹은 딸내미가 밥을 먹으면은 위가 아프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런 지가 뭐 2년 됐다든가 계속 그랬대요. 위가 아프다. 그리고 토한다. 배가 아프고 토하고 막 그러고 난리를 치면 이제 머리가 아프다. 머리. 그런 다음에는 힘이 없다. 다리에 힘이 없다. 그래가지고 뭐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친구들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배는 고프고 머리는 아프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2년 동안 뭐 그 내 나라 하는 의사가 뭐 내 나라 하는 의사 친구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페인의 풍습이 하나 뭐냐 하니까 의사가 의사를 치료할 때는 치료비를 전혀 안 받아요. 물론 병원에 가면 치료비를 아무도 안 받죠. 그렇지만 의사가 개인 병원을 열었을 때라도 다른 의사가 진료를 오면은 그 의사한테 치료비를 안 받습니다. 근데 저는 치료비를 받죠. 그러니까 괘씸하죠. 제가 괘씸죄에 걸려있죠. 그래서 의사들이 그래요. 여기 의사들끼리는 치료비를 안 받는데 당신은 왜 치료비를 받느냐. 그럼 이제 제가 뭐라냐. 그럼 치료비를 왜 안 받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의사들끼리는 서로 그렇게
뭐 서로 상호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사가 치료를 받으면 감사해서 자기 환자들을 소개한다 이거예요. 그 환자들을 소개하는 것 갖고 치료비 받아서 먹고 살아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당신이 환자인데 무슨 뭐 당신 환자, 당신이 언제 나한테 환자 보내겠느냐. 여기 의사들이 환자 보내는 거 그거 쉽지 않다. 제가 이제 그렇게 농담하면서 치료비를 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침 맞으러 똑바로 댕겨라. 제가 이렇게 하죠. 그랬는데 이분은 이제 제 딸내미의 선생님 아닙니까? 상급자고, 예? 그 과장 의사고. 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치료를 받을 수 없으니까 더 빨리 나서줘야죠. 더 빨리. 그냥 딸을 데려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위경. 치유에서 말하는 경락이라는 게 위경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두유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여기 양쪽에. 예. 거기서부터 쭉 얼굴을 타고 내려와요. 양쪽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슴으로 내려와가지고, 배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배로 쭉 내려와서, 다리로 쭉 갑니다. 이렇게. 다리의 전면, 서 있을 때 앞면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 무릎으로 해서, 둘째 발가락까지 이렇게 갑니다. 이것이 위경이라고 이제 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위가 나쁘면은 이 부위가, 위경의 부위가 다 안 좋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위를 좋게 하면은 이런 증세도 다 낫을 수 있느냐? 낫을 수 있다. 그거죠. 침구학은 그거예요. 그러면 위경이 이렇게 해서 이쪽 부위가 다 안 좋은데, 그러면 위경의 이런 혈자리를 치료하면은 위도 좋아지고 이런 몸에 있는 이상 현상도 다 좋아질 수 있느냐? 아, 좋아질 수 있죠. 침이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좋은 거예요. 뭐 복잡하게 뭐 해가지고, 예? 한참 연구해서 치료했더니 그냥 아리송하고 병원 나빠지고, 그러면 또 연구하고 환자는 죽겠네 하고, 뭐 그렇게 뭐 거창하게 해야만 뭐 그게 뭐 떨어지는 이야기입니까? 예? 심각한 이야기고 고상한 이야기고 그게 뭐 예? 수준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환자가 많이 고통을 당할수록 수준 있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렇지 않죠. 수준 있는 이야기면 의사 선생님 당신이나 그렇게 병 앓으시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병 앓지 말으시라는 거죠. 또 의사들 가족, 이분이 지금 의사 가족 아닙니까? 이 귀한 이 딸 데려왔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침 맞으면은 경락상의 병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위가 안 좋아져서 경락상에 무슨 증세들이 많이 있다. 각 부위별로 이제 자기 증세가 있죠. 고유의 증세가. 그러면은 경락을 치료해도 이건 싹 낫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의 경우에는 이제 5번 치료를 했어요. 5번 치료를 해가지고 싹 나섰어요. 그러니까 뭐 더 할 필요가 없죠, 사실. 그리고 뭐 다른 환자 같으면 제가 뭐 한 달 침 맞으러 오라 그래요. 또 보조 치료도 하고, 또 이렇게 경락도 좀 다른 경락도 좀 치료를 하고, 보조도 맞추고, 예? 기운을 좀 이렇게 맞춰주기 위해서 하고, 또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 진료실 운영비도 또 들어오는 거예요. 또 환자도 또 더 진료하니까 다른 면에서도 더 든든해하고 좋아하고, 하여튼 겸사겸사 그런 좋은 의미가 있다, 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2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아주 그냥 지겹다 이거예요. 의사만 보면 지겹고, 뭐 하얀 가운 무슨 뭐 이런 녹색 가운 보면 지겨워요, 그냥. 또 자존심 상하고. 왜냐면 자기네들이 2년 동안 유명한 의사한테 다니면서 자기 딸내미를 못 고쳤지 않습니까? 그럼 친구들이 뭐 못 나서 주려고 일부러 그랬겠어요? 그게 아니죠. 아빠가 뭐 그렇게 유명한 의사인데 그 딸내미한테 뭐 좋은 치료 안 시켜봤겠습니까? 했죠. 근데 못 나선 거. 왜 못 나섰냐? 현대의학이 그러한 개념이 없다. 개념이 없고, 또 그런 개념에 의해서 또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었다. 이런 거죠. 그거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침을 딱 놓고, 곡지삼리 딱 놓고, 합곡태충
이건 합곡 대충은 뭐 한국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사관혈이다. 체했을 때 맞는 침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곡지삼리. 이건 이제 침 넣는 분들은 다 알아요. 대사관이다. 사관, 대사관. 침을 이제 그래서 8개를 딱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엉켜 있던 그 신경과민하고 여자아이가 그 긴장하고 그런 것이 이제 누적돼 가지고 걸린 신경과민성 위장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제 여기 명치가 아프죠. 명치가 눌러보면 이제 아프죠. 거기서부터 이제 뭐 먹으면 거부룩하고 음식이 안 내려가는 것 같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조금 그래도 억지를 견뎌보다가는 이제 싹 토하는 거예요. 보대끼니까.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아프고 다리는 힘이 없고 그러니까 뭐 자꾸 마르죠. 예. 이 젊은 여자애가 자꾸 마르고 힘이 없고 그러면 머리 아프고 이런데 뭐 학교 가서 공부하겠어요? 2년 동안 학교를 못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지금 뭐 말이 아니죠. 그 가족이 뭐 말이 아니죠. 그렇게 유명한 의사, 뭐 가정에서 지금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이. 그러니까 이거 뭐 의사라고 어디 가서 뭐 말도 못하죠. 사실 창피하죠.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그 아빠가 와가지고 저 문에 딱 서 있어요. 앉으라 그래도 앉질 않아요. 창피해가지고 가까이 못 앉는 거야. 저기 문에 서가지고 아이 괜찮다고 환자하고 얘기해서 나 여기 있어도 괜찮다고. 제가 너무 미안하죠. 그렇지만 제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러시라고 거기서 잘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환자 카드 여기서 쓰고. 뭐 치료 간단하죠. 사관, 대사관 딱 넣고 그 다음에 뜸을 뜨는 거예요. 뜸을. 네. 뜸을 이제 곡지삼리 이렇게 뜨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혈 하나 중안 위에 모혈이라고 그래요. 위장에 그 가운데 딱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복부 중앙부에 이제 복부 신경절 하는 신경다발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거기 중안을 딱 뜸을 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기해. 기운이 없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운의 바다라는 혈이 배꼽 밑에 있어요. 손가락 2개 이렇게 해서 딱 배꼽에서 내려가면 거기 딱 있습니다. 기해. 그 다음에는 신경과민 하거든요. 이 아가씨가. 그러니까, 관원에다가 또 딱 떠줘요. 관원, 기해, 중환, 곡지, 삼리. 이렇게 뜸을 딱 떠줬어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죠. 침을 또닥또닥 먹었고 20분 누워있다가, 뜸 또닥또닥 뜨끔뜨끔 떠가지고, 이제 집에 가보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 장난 같지 않습니까? 뭐 성의 없이 진짜 치료하는 것 같잖아요. 그 의사들이 볼 때 병원에서는 2년 동안 뭐 내나라 하는 검사, 내나라 하는 병원에서 다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먹고 토하고 학교 못 가고 그렇게 난리를 피웠는데 이거 뭐 귀연이 아빠네 침 맞는 데로 오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침 놓고 뜸 뜨고 자 오늘 됐으니까 이제 가라고. 밥맛이 돌아오면 밥을 먹고 밥맛이 안 돌아오면 밥을 안 먹는 거다. 그러면 안 먹고 그냥 뭐 그러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은 하여튼 경과를 보고 형편껏 집에서 지내라. 그러고 이제 금요일 날이 됐습니다. 왔어요 이틀 후에. 그러니까 이 환자, 이 아가씨가 뭐라 그러냐면은 주말인데 친구들하고 스키 타러 가도 되냐고. 이래요. 스키 타는데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 넓적다리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종아리 이렇게 구부리고 90도로 45도로 이러고 하려니까 그때 스키를 타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그렇고 갈 그런 용기가 나면은 가봐라. 힘들면 가서 쉬고 일단 가라. 갔다 왔어요. 월요일 날 왔는데 감기 걸려서 왔어요. 근데 감기 치료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감기 치료는 또 어떻게 하느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터넷 보면 별 치료 다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하면 효과가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5일 만에 5번째 치료 만에 이제 치료를 끝냈어요. 뭐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얼마나 쇼킹합니까? 제가 뭐 돈도 못 받잖아요. 제 딸의 그 상급
선생님 의사인데 그 어떻게 제가 돈 받습니까? 못 받죠. 그래가지고 한 번 이제 집에 갔더니 이만한 과일 광주리, 둥그렇게 이만한 과일 광주리. 전 처음 봤어요. 그런 과일 광주리는. 거기에다가 과일을 이만큼 올려가지고요. 네. 집에 거실에다 들어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딱 이렇게 보니까 명함이 하나 꽂혀 있어요. 그 명함을 보니까 아주 고맙다고 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이거 맛있게 먹고 피로를 좀 풀으시라고. 이렇게 인사로 명함을 꼽아놨어요. 그 이제 매일 집에 가면 이제 식구들하고 둘러앉아서 과일 먹고 또 버리고 먹고 버리고 상한 거 같이 말랑한 과일 버리고 싱싱한 거 부지런히 먹고 한 일주일 동안 식구들이 과일로 때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은 또 그 외과 의사, 아주 유명한 외과 의사, 그분이 버섯 따는 취미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섯을 따라 남몰래 깊은 산에 이렇게 댕긴대요. 자기만 아는 버섯 따는 데가 있대요. 그런데 혼자 돌아다니다가 이제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갖다가 딱 찍은 거예요. 돌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무릎이 깨졌죠. 무릎이 깨져가지고 병원에 뭐 외과 의사 그 친구들 다 외과 의사 수술을 딱 한 거예요. 2번을 했대요. 그랬는데 이제 무릎에 오늘은 제가 인형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무릎 요쪽 위에가 물주머니가 찼어요. 가지고 무릎이 부었고 여기는 물주머니가 찼어요. 2번 수술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이 양반이 여기가 아파가지고 이제 버섯 따는 거는 뭐 이제 정 못 가고 수술하는데 쩔뚝거리면서 들어와요. 이 유명한 외과 의사가 쩔뚝쩔뚝거리면서 수술실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 소식을 듣고 동료 의사의 딸 소식을 듣고 이제 제 딸 귀연하는 그 같이 수술을 또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귀연, 네 아빠가 내 이거 다리 좀 어떻게 치료해 줄 수 있겠나?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또 제 딸이 한번 연락해 보겠다고 전화를 딱 한 거예요. 지금 이 외과 의사가 무릎을 위해서 수술 2번 했는데 어떻게 치료 좀 해보면 되겠냐고. 그래서 당장 오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2달간, 이번에는 2달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여기가 물 찬 지가 아주 꽤 오래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물주머니 안에 그 조직, 살 조직, 그런 근육 조직이라는 게 다 이제 물에 불어 터져가지고 그게 어떻게 그게 생살이 나서 아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주사기로 빼낸대요, 가끔씩.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요거보다 좀 가느다란 삼릉침이라고 있어요. 좀 굵은 침이죠. 그거를 불에다가 알코올 램프에다가 빨갛게 달궈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부터 착 찔러 넣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착 넣었다가 빼는 거죠. 그래서 이 구멍을 내는 거예요. 구멍을 냈지만 이 지금 쇠가 달궈져 있기 때문에 살이 다 탔을 거라고요. 이거 가지고 그냥 문드러졌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근육과 그 힘줄은 다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들이 볼 때는 침쟁이 그 무식해 이렇게 하지 마취도 안 하고 퍽 해가지고 말이야 하고 말이야 불에다가 알코올 불에다가 쫙 빨간 걸 갖다가 퍽 하고 퍽 하는 게 그 퍽이 그게 거기에 이제 그 노하우가 있다니까요. 경락을 잘 찾아서 혈자리를 찾아서 조직을 상하지 않고 속에 조직이라는 거는 혈관이란다든가 근육이란다든가 힘줄 이런 거를 상하지 않으면서 착 들어가서 구멍을 내는 거예요. 터널을 내는 거죠. 내니까 맥주 같은 물 맥주 같은 물 가스오일 디젤류 같은 물이 쭉 빠져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쭉 해서 여기다 솜을 붙여서 고무 밴드를 해가지고 2달을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을 빼면서 생살의 속에서 돋아나도록 치료를 해서 이제 완치가 됐습니다. 돈 못 받죠. 그분도 제
큰딸의 선생님 아닙니까? 병원에 상급자고, 스페인에서 내내라 하는 외과 의사 선생님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 치료 다 할 필요 없다고, 뭐 나섰으니까 이제 가서 조심하고, 버섯 따라가면은 조심하라고, 끝내다니지 말고 같이 다니고,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했더니 저한테 선물을 하나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참치 낚시 가는 이만한 실패 달린 아주 멋있는 낚싯대, 최고급 낚싯대, 일제입니다. 일제. 최고급 낚싯대 일제예요. 일제를 아주 쫙 실까지 다 사서 보내오셨더라고요. 그 뭐 고맙죠. 그 제가 배에다 딱 갖다 놨죠. 그랬는데 이제 이분들끼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못 낫는 병을, 이런 고질병을, 내 몸의 병, 내 가족의 병을 이렇게 가서 신세를 졌는데, 신세진 건 뭐 그렇다 치고, 우리가 의사로서 이거 너무 희한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한번, 의사들이 알아먹게끔 우리가 이걸 한번 발표회를 하자. 발표회를 하는데, 뭐 우리 경우를 얘기한다는 거는 또 그 이상하고, 그러니까 병원에 환자 많은데 그 환자들을 침술 치료에 보내가지고 어떤 성과를 한번 연구를 해서 데이터를 내서 학회에 발표를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경비, 치료 경비 이런 걸 다 이제 병원에서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한 50명 정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그 두경부 수술 외과 의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치과 이런 턱 수술, 뼈 수술, 뭐 이런 얼굴 깨진 수술, 뭐 눈알이 어떻게 됐는데 뭐 어쩌고, 얘기하는 거 보면 복잡합니다. 교통사고를 났는데 뭐 얼굴이 뭐 어떻게 됐다는 둥, 그런 얘기 맨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수술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아주 애로사항이 많은 병, 골치 아픈 환자들을 침술 치료에 한번 보내보자. 그렇게 얘기가 됐대요. 그래서 무슨 병이 그러면 그분들이 골치 아파하는 병이냐 하니까 안면신경통 이런 데가 이제 짜릿짜릿하고 번갯불 치는 것 같이럼 이제 아프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안 아파봐서 모르겠는데 그 안면신경통에 그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른 이름은 별칭은 뭐냐면 지옥의 통증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통증. 그러니까 뭐 얼마나 아프면 지옥의 통증이라 그랬겠어요. 하여튼 그거 아픈 사람들은 뭐 정신 못 차려요. 뭐 뽀뽀도 못하고 사람들하고 얼굴 대고 이렇게 인사도 못하고 양치질을 못합니다. 또 이를 못 닦아요. 입을 못 닦으니까 뭐 입에서 냄새가 무진장 나죠. 이가 그냥 다 그냥 못쓰게 생겼고 칫솔질을 못해요. 아파가지고 그 얼굴 세수를 이제 또 깨끗하게 못하죠.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주 그 지옥의 통증이에요, 진짜. 그래서 그거가 아무리 치료를 해도 잘 안 되니까 그거를 한번 침술한테 보내보자. 그 다음에는 이 하악관절통, 하악관절염, 이게 이제 하악이지 않습니까? 밑에. 이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상악, 밑에 있는 건 하악, 그렇죠. 턱, 위턱, 아래턱, 이제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하악관절, 여기가 관절이죠. 이렇게 하면 움직이면 여기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관절인데, 이 관절이 아픈, 그것을 이제 의사들은 관절염이다, 이렇게 해요, 그냥. 근데 침술에서는 관절염이라도 여기 관절과 이 목의 관절, 손의 관절, 손가락의 관절이 다 원인이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경락이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 경락이. 그 경락이 어느 장부에서부터 나오는 경락이냐에 따라서 이 병의 원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본 원인이. 그것이 침술의 그 기본, 뭡니까? 기본 뭐예요? 기본 내용이 그래요. 개념이 그렇다 그거죠, 개념이. 그러니까 여기가 아픈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아픈 이 앞머리가 아픈 거 전두통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앞머리가 아프다. 이마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경상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담경상의 문제도 있죠, 물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위경상의 문제다. 여기가 아픈 것도 이것이 위경이 지배를 하거든요. 그리고 소장경이 이렇게 가고, 담경이 또 이렇게 가고, 삼초경이 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많은 경락이 여기를 와서 여기서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한 그냥 뭐 위다, 뭐 담이다, 뭐 소장이다 그렇게만 보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복합 증세다 이렇게 봐요. 어차피 이게 아플 때는 여기를 뭐 약을 뭐 치료하고 수술을 해서 그래서 치료해서 낫는 게 아니고 이 경락상에서 일어난 병이라고 우리는 증세로 단순 증세로 보기 때문에 그 내부 장기에서부터 치료를 해야 된다.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내부 장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경락을 통해서 최소한도 해당 경락을 통해서 차근차근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하악, 관절염에서 나오는 통증, 요것이 낫는다. 그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침술이라는 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의사분들이 이런 걸 배우면 환장을 하죠. 스페인 의사들이 이런 걸 배워서 치료를 해서 자기가 낫고 자기 엄마가 낫고 자기 누이가 병이 낫고 이웃 사람이 병이 낫고 병이 나니까 그냥 선물 갖다 주고 돈 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아주 행복하다 이겁니다. 뭐 치료 방법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침 넣는 거 아니면 뜸 뜨는 거.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이런 데 오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뭐 책상, 뭐 책장 있고. 그럼 이거 책장이 뭐 환자 보는 거 아니잖아요. 책상이 뭐 환자 봅니까? 그 외엔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 근데 어떻게 그런 의사들도 못 고치는 병을 낫느냐 하는 거는 환자 몸뚱이에 있는 경락을 조절해서 환자 몸뚱이에 있는 병을 스스로 낫게 한다. 이겁니다. 이거보다 쉬운 걸 뭐 어떻게 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 쉬운 거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참 좋은 의술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서 사진들을 좀 보셨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면신경통하고 하악 관절통 요것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 4, 5년 치료를 했죠. 환자는 한 5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환자 1인당 15회 치료를 최대한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그렇게 짠 거죠. 보통 한 달 정도 치료하면은 다 이제 호전이 되거든요. 경험상으로 여태까지 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15회로 이제 했고, 치료를 일단 해보니까 전체적인 데이터로 나와서 봤을 때는 이 3차 신경통, 이 네우랄기아 트리헤미노, 이거는요, 한 가닥은 위로 가고, 한 가닥은 요리로 가고, 한 가닥은 밑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재수가 좋으냐, 나쁘냐에 걸려서 어디가 아프냐, 아니면 모조리 아프냐, 그 재수에 달린 거예요, 조금은. 또 병의 그 증세, 병이 심하냐, 약하냐, 뭐 그런 거고, 초기냐, 말기냐, 뭐 말기보다는 뭐 말기가 없죠. 이건 계속 아프니까. 침만 맞으면 이거 계속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높은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 안면신경통이 있어가지고 이제 수술하죠. 수술하면 그 다음에 거기가 이상해요. 텔레비에 나와서 말하는 거 보면은 거기가 그냥 죽은 살같이로 표정이 없어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침을 맞으면 이거 무진장 잘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면신경통을 고치는 올림픽을 한번 하면요. 의사 선생님들은 진짜 긴장하셔야 됩니다. 거기 침쟁이 하나 딱 오면은요. 침쟁이 붙여주면 안 돼요. 왜냐? 침쟁이가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딱 이기거든요. 딱 고쳐낸다고요. 예. 그렇게 이렇게 좋은 것이 우리나라의 침술이다. 그래서 안면신경통은 보통 7회에서 12회에 전부 그 완치가 된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완치됐다는 건 뭐냐면 환자가 사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병원에서 환자 의뢰해서 오면은요, 제가 이제 치료를 끝낼 때는 환자가 사인을 해요. 이래서 나는 이제 완치가 됐다, 만족하다. 그러니까 나는 병원으로 돌아가겠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인을 하고 간다고요. 그 중에는 하나 여기다 넣고 하나는 가지고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의사가 딱 보고 당신 나섰어? 진짜 나섰어? 희한하게 나섰네? 진짜지? 그래가지고 또 아프면 또 오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사인해가지고 그 사람을 여기서 뭘 앓다. 환자를 이제 치료를 이제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에 하악관절통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렸네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13회에서 15회까지 치료를 끌은 거예요. 환자가 사인을 하기까지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치료비는 어떻게 했느냐? 제가 치료비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병원에서 온 환자들 1회에 100유로씩 냈습니다. 1회에 100유로씩. 그렇게 해서 치료비는 냈고, 그래서 참 이분들이 참 희한한 꼴 봤다. 자기네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지만은 뭐 의사니까 특별히 그렇게 해줬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환자들은 이건 뭡니까? 환자들은 뭐 가족도 아니고 상관도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서서 병원에 와서 난 나섰다고, 이제 약안 먹고 병원에 안 와도 될 것 같다고. 그리고 가니까 환자가 병원에 안 오면은 그 나선 거예요. 병원에서 볼 때는. 또 온다 그래가지고 뭐 누가 돈 받습니까? 돈 안 받아요. 평생 병원에 있어도 여긴 돈 안 받아요. 환자 또 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은. 근데 안 왔다는 거는 이제 효과가 좋았다. 뭐 이런 거죠. 견딜만 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돼서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거기 심사위원들로 이제 많이 오셨어요. 그 이제 각 분야 전문 그 과목에서 이제 내나라 하는 분들이 많이 거기 오셨더라고요. 심사위원으로. 병원장들도 오시고, 대학교 그 학장님, 의과대학 학장님도 오시고, 다 알죠. 그래서 인사들 하고, 너무 오늘 좋은 논문 그 발표 들었다고,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이래요. 저거 뭐 수고한 건 없죠. 그렇지만 저는 이 치료를 하는데 시술자로 제가 거기 이제 정식으로 껴 있거든요. 그 논문 연구 계획서에 시술자로 협진을 하는 시술자로 제가 정식으로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는 이제 이 논문이 발표가 되고 논문이 통과가 되고 학위가 이제 수여가 됐기 때문에 의학 잡지, 이 두경부 수술하는 전문 의학 잡지 이런 데서 또 이런 논문, 새로 나온 논문, 그런 그 책자, 잡지 이런 데에서 다 이게 이제 올라간 거예요. 이런 논문이 있었다 하고 이제 거기 이제 다 연구한 사람 제 사유부터 세르히오 이름도 나오고, 왜냐면 거기 논문 하는데 통계 수치 그거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논문 이제 작성자는 발표자는 이제 제 딸 조기현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진료 협력자 뭐 이렇게 시술 협력자 뭐 한 사람은 이제 제가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참 경이로운 그런 그 시험 결과다, 치료 결과다 이렇게 봤고, 부제목으로는 이제 이것이 뭐가 나왔느냐 하니까, 침이 그러면은 어떤 그 정신적인 그런 그 플라세보라 그러죠. 고구마를 먹었는데 뭐 염증이 나섰다. 예를 들어서 그거는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과학적으로 그 고구마를 먹어서 염증이 낫는다는 그런 바램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그게 나선 거다. 뭐 이런 정신적인 어떤 효과, 뭐 이런 걸 이제 플라세보라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가짜 효과다. 그 소리죠.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침술이 그럼 이렇게 해서 안면신경통과 하악 관절염에서 오는 통증, 이것을 이렇게 치료를 해서 좋은 효과가 자기들이 볼 때는 났는데, 왜냐면 왜 좋은 효과냐? 자기들은 약물 치료 드립다 하고 수술하고 해봐야 환자는 점점 병신됐지 않습니까? 지금 병신됐다 해서 의사가 뭐 영천 갑니까? 안 갑니다. 의사는 환자를 못 고쳐도, 병이 안 나서도 의사는 죄가 없어요. 이 의학이라는 게 그래요. 이 기상학이 그렇다 그랬죠. 내일 비가 올 겁니다. 안 와. 그러면 그 기상 관측 때 그 영창 안 가요. 벌금 안 물어요. 봉급 딱딱 받고 보너스 딱딱 먹습니다. 거짓말로 그렇게 일기예보 했는데도. 왜냐? 그게 그런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뭐 수술하고 약 주고, 약 다 많이 주죠. 수술도 뭐 원하면 더 해주고, 검사도 뭐 얼마든지 더 해주고, 그렇게 하죠. 돈도 무료인데.
근데 환자는 점점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환자가 이제, 난 약도 안 먹고 수술도 그만하겠다고, 나 이제 죽으러 가겠다고, 자살할 거라고. 막 이렇게 떼었으니까 환자가 얼마나, 진짜 서럽고 의사는 속으로 속상하겠어요. 자기 의사 직업 가진 사람으로서. 최고의 권위 의사가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좌절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침술 치료를 이렇게 맡겨봤는데, 반신반의 하면서 새로운 그 질병을 이제 맡겨봤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두 사람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한 50명 정도 이렇게 환자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부제목으로는 심리적인 어떤 효과냐 아니면은 치료에서 나온 치료 효과냐, 그것을 뭐 통계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했대요.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뭐 그런 게 있대요. 저도 뭐 통계학 옛날에 조금 하다가 뭐 배 아파서 많이 못한 적도 있고 그런데 통계학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해보니까. 저 어렸을 때 산수도 잘 못했다 그랬잖아요. 대학교 때 통계학이라는 걸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도 뭐 통계학 뭐 조금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대학교 때는 뭐 논문 쓰려니까 이제 뭐 통계학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다가 제가 유경련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 3시에 병원에 가서 모르핀 주사 맞았어요. 모르핀 주사 맞고 이제 풀어놨는데,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런 논문 발표를 하면서 심리적인 영향에서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치료를 해서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통계학적으로 처리를 한 그 부제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제 사위인 세르히오 의사가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박사 논문 발표에 통과를 하고 박사 학위를 수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와가지고 바르셀로나 병원에서 84년도에 제가 와서 이제 의사들을 가르치고 이제 조금 이렇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니까 바르셀로나 대학에서 잽싸게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사람이 와가지고는 뭐라느냐, 당신 마드리드에서 일하지 말고 바르셀로나로 오라고. 스페인에서는 바르셀로나에서 일해야지 사람이 크지 마드리드에서 일해갖고는 사람이 못 큰다고. 이래요.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하고 이거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부산, 서울이 뭐 서로 잘났다고 그러는 것처럼 바르셀로나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 나중에 이제 세월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이유도 있긴 있더라고요. 바르셀로나 축구팀 축구도 잘하고 거기 가니까 사람들도 멋있고 잘 살고 그래요. 부지런하고. 그래 나중에 이제 제가 생각을 바꿨는데 그때 당시는 나는 수도 서울이 좋다. 사람은 나면은 서울로 가고 말은 나면은 섬으로 가라. 이런 우리나라 말이 있는데 내가 이민을 와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수도 서울로 왔다 마드리드로 오지 않았냐. 근데 왜 저쪽 바닷가에 있는 섬 가까운 데 있는 어디 그런 동네로 오라 그래 나를. 난 안 간다고. 근데 이제 그때 얘기가 박사학위를 주겠다고 저한테 그래요. 이제 꼬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지. 제가 그때 생각할 때는 꼬시려고 그러는 생각을 했어요. 40페이지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뭔가 당신 아는 대로 적어라. 이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적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내면은 우리가 교수협의회에서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이건 뭐 멋있는 논문이다. 합격해가지고 박사학위 딱 당신한테 줄 테니까 박사학위를 가지고 바르셀로나 의과대학에 와서 친구와 교수를 해라. 그렇게 의뢰가 왔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는 뭐 하여튼 그렇게 돼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니까 제 그 선배님들 생각을 했어요. 저는 또 순진하게. 제가 그런 순진한 데가 있다니까요. 우리 선배님들 국민학교도 못 나온 선배님들이 많고 그분들이 참 나보다 훌륭한 선배님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데 내가 무슨 이거 조금 좀 흉내낸다 해가지고 박사학위? 내가 박사학위 받아야 돼? 그렇다고? 나는 우리 선배님들 뒤를 따라서 그냥 조촐하게 그렇게 살고 그게 좋다. 선배님들 내가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제 제자 의사들이 절 다 비판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산다는 소탈한 마음을 가진 거는 너무나 좋은데 우리는 섭섭하다. 왜냐? 우리는 의사로서 당신한테 침을 배우면서 당신이 의학 박사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의학 박사 조은이한테 침술 배웠다.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래서 야, 너네들도 세상물 많이 먹었구나. 야, 의사가 뭐 이렇게 세상적인 얘기를 해? 제가 그러면서 뭐라고 또 한마디 했냐면, 야, 유럽에서는 말이야, 너네 유럽에서는 말이야, 하기보다도 실제로 이런 일에 종사해서 실무를 열심히 한 사람을 존중한다며.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앞으로 하겠다고 일을 여태까지도 했고, 그러니까 이거 박사보다 나은 거 아니야, 이거? 박사보다 나은 거 아니야? 근데 왜 박사보다 나은 사람을 박사학위 받으라 그래? 내 쓰기 싫어하는 그 뭐 종이장 40장씩 써오라잖아. 나 이력서 쓰기 싫어서 나 취직 한 번도 안 한 사람이야. 이력서 쓰기 싫어서. 근데 내가 논문 이거 40장 써가지고 박사학위 받아라? 야, 그거 내 체질은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너네들은 박사학위 없는 선생한테 그냥 침 배워라. 그렇게 하고 시절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또 지나다 보니까 또 세월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제 딸이 이제 침 공부를 저하고 6년을 했어요. 의사가 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처음에 의대 다닐 때는 저하고 말도 안 했어요. 아, 지가 뭐 의사 뭐 다 된 것처럼 말이죠. 저는 이제 침구사다 이거죠. 침 내는 사람하고 나는 의사 돼서 최고 의과대 다니는 사람이 말이지. 아빠하고 뭐 할 얘기가 있어. 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진짜 건방지죠. 제가 볼 때. 그렇지만 제 딸이고 또 그게 의사로서 의사의 세계에서 또 잘 크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제 참죠. 야, 너 뭐 그래? 의사하고 뭐 친구 싸고 뭐 싸워볼래?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집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내심 찾고 아, 쟤도 이제 의사길로 들어서면은 그걸 알아줄 날이 올 거다. 그 언젠가 이제 침을 가르치는데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침을 배우고 6년간 이제 저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런 과제가 딱 떨어지니까 아빠 이거 그냥 아빠 힘들어도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 것이 이게 이제 박사 논문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5월 달인가? 2018년 금년도네요. 5월 달에 박사학위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그 마드리드 의과대학 그 강당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어찌됐든 침구학에 관련해서 의학 박사 학위가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저도 뭐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좀 감격스럽고 또 의사들이 그렇게 이 품격 있는 의학으로 자기네들이 볼 때는 새 시대의 의학으로 자기네 현대의학으로 과학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도 참 그 타당성이 있는 치료 효과 면에서도 자기네들이 실험적으로 또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33회 영상이민수기 33회 11회 22회 33회 그러니까 앞으로는 44회 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44회 그러니까 그렇게 숫자가 겹치는 회에는 제가 치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겸사겸사해서 박사학위 스페인에서 침술에 관련한 논문 발표로 최초로 의학 박사 학위가 나왔다는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다 함께 기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